자, 오늘은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어바인 캠퍼스 그리고 토론토 대학교에서 같이 연구한 이론 논문을 한번 보기로 하는데요. 기존에는 DFT 모델을 사용을 했다면 이 논문은 Tight Binding Approximation 근접 결합 근사 모델을 활용을 했고 정말 이론에 가깝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사 브라이언입니다. 자, 오늘은 캘리포니아 대학교 어바인 캠퍼스에서 발표한 우리 LK99 약간 좀 비슷한 모델을 만들어서 검증한 그 이론 논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론 논문을 보기에 앞서서 제가 앞으로 그 이런 이론 논문들은 여기 나온 수식들을 저도 한번 컴퓨터에 넣어서 대입을 한번 나중에 해보는 것을 한번 시연을 해보고자 합니다. 화면 보시죠. 라즈베리에 기본적으로 울프람 알파 그 매스메티카가 깔려 있기 때문에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 그 각종 이론 논문들에 적혀 있는 수식들을 여기서 한번 돌려보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 논문은 약간 좀 다른 논문하고 다르게 일전에 다른 이론 논문들은 저 DFT라는 그 Density Function Theory 해서 뭐 밀도 기능 밀도 펑션 이론 이 모델을 적용을 했는데 지금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 팀은 그거 말고 미니멀 타이트 바인딩 모델 뭐 그 타이트하게 바인딩 묶여 있는 모델 뭐 그런 거라는데 이제 그걸 이용해서 검증을 했다고 해요. 조금 더 그러니까 DFT 이론은 수치 해석에 가깝다면은 요 미니멀 타이트 바인딩 모델은 약간 해석하게 가깝게 그렇게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걸로 증명이 되면 좀 더 이론이 탄탄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요를 보면 자, 기존에는 density functional theory calculation indicated the presence of two nearly flat bands near the Fermi level. 그래서 DFT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그 페르미 레벨에서 두 개의 그 플랫 밴드가 이렇게 나타났었다. 이 플랫 밴드가 있다는 것이 뭐냐? 초전도체가 가지는 어떤 특성 중에 하나라고 했었죠. 예. 그런데 이번 그 캘리포니아 어바인 캠퍼스에서 하나 제시하고 있는 것은 we propose a minimal tight binding model which reproduces their main features. 그래서 미니멀 타이트 바인딩 모델이라는 이 모델을 통해서 그게 어떤 그 초전도체의 그런 특징들을 제공을 해주는 그런 다른 모델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개요를 보면은 그러니까 기존의 DFT 모델을 통해서 LK99가 어떤 그 플랫 밴드 이렇게 생긴 플랫 밴드가 관찰이 됐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그 미니멀 투 밴드 모델을 통해서 검증을 할 수 있다라면 두 가지 이론으로 인해서 지지를 받게 되는 셈이 되죠, 그죠? 요 미니멀 투 밴드 모델을 통해서 지지를 받고 DFT 모델을 통해서 지지를 받으면 두 가지 이론을 통해서 LK99가 지지를 받을 수 있으니 더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어떤 모델을 사용을 했냐라고 하면은 we investigate the situation in which knob is substituted by 구리 on one of the two sublattices of PB1 sides 해서 구리가 그 납이 구리로 대체가 됐는데
납이 구리로 대체가 됐는데 절반 정도의 격자에서 거기에 있는 납들이 구리로 대체되었다. 그게 피겨 1 도표 1에 나와 있다라고 하고, 여기 보시면 빨간 게 구리고 파란 게 납인데 구리로 더 많이 대체를 했죠. 한 절반을 구리로 대체를 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 다른 논문들은 DFT 모델로 해서 이렇게 육각 구조가 있으면 이 중에 하나만 구리로 대체를 했어요. 하나만. 근데 얘는 지금 여기서는 동시에 세 개를 교체를 하고 있겠죠. 뭐 왜 그랬느냐 하면은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계산의 편의성 때문이에요. 이 하나만 대체가 되면 저 대칭성이 깨지잖아요. 근데 이제 세 개를 교체를 하면은 대칭적으로 교체가 되니까 이거를 어떤 수식으로 표현하기가 더 좋아요. 그래서 한 개도 마찬가지로 가집니다. 이 지금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연구 결과가 구리를 하나만 대체를 해야 되는데 세 개를 대체를 해버려서 약간 실제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워낙 지금 검증 활동들이 활발하고 또 빨리빨리 내놓고 싶은 욕심도 있다 보니 이렇게 빨리 계산을 하기 위해서 내놓은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Figure 1. PB1 site forming a hexagonal lattice in the lead apatite structure. 그래서 인화납 구조에서 요 파란색 PB1 요 납이 이런 육각형 격자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데 요 구리로 대체를 하고 나면은 after substitution by Cooper, one sublattice is occupied by 구리에서 이렇게 구리로 대체를 해버리니까 또 다른 어떤 격자들이 나오긴 하죠. 그죠? 하나만 대체했을 때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러나 일단 이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계산을 빨리 해야 되니까. We aim to write minimal tight binding to orbital model based on these orbitals located on the A sublattice of honeycomb PB1 lattice. 그래서 요 구리를 납을 절반으로 대체한 요런 작은 격자 구조에서 의 모습을 한번 조사를 해보고 싶었다. 그리고 여기 CU substitution sites are stacked vertically on every other layer. 요게 지금 2차원 구조가 아니고 3차원 구조죠. 그러니까 요 위로도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적층이 돼 있는 구조까지 생각을 했다. 요 뜻입니다. 예. 요게 요거고. 그쵸? 그리고 these two bands still have non-zero momentum dependence.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가 밴드가 발견이 됐나 봐요. 플랫 밴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렇게 밴드들이 발견이 됐는데 요것들이 어쨌든 그 서로 어느 정도 관련이 있더라. 논제로 모멘텀 디펜던스. 의존적이다. 제로가 아닌 모멘텀에 의존적이다. 이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 봐요. 예. 그래서 we propose the following single particle Hamiltonian. 이게 해밀토니안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요거를 잠시 설명드리자면 요 해밀토니안이 뭐냐면 토니안. 이게 그 일종의 에너지를 얘기를 합니다. 고전역학에서도 나오고 양자역학에서도 나오는데 이게 주로 양자역학에서 쓰여요. 양자역학에서 에너지를 의미를 하는데 그 분자가 있으면은 이 녀석이 가지는 위치 에너지하고 어떤 운동 에너지가 같이 합쳐진 그 구조를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해밀토니안이라고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해밀토니안이 나왔다는 것은 이 캘리포니아 대학교 팀이 이 논문을 양자역학적 관점에서 접근을 했다라고 하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근데 조금 좀 생각이 드는 것은
지금 육각 구조를 언급을 하면서 또 양자역학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사실은 입자로 취급을 할 것이냐, 아니면 파동, 양자역학적으로 파동으로 취급할 것이냐, 그것은 좀 항상 딜레마에 부딪히는 것 같아요. 어느 하나만으로는 계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쭉 같이 보시죠. 그래서 해밀토니안 공식이 이렇게 된다. 뭐 이게 뭔지까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뭐 이것도 뒤져보면 나오겠죠. 근데 어쨌든 이걸로 분석을 많이 하나 봐요. 고체 물리 쪽에서는. with 위 해밀토니안 공식과 함께 파울리 매트리스, 파울리 매트릭스를 적용을 해보겠다라고 합니다. 화학적인 그 포텐셜, 뭐 화학적인 그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을 할 때 요걸 사용을 하나 봐요. 그래서 D0K, 1K, D2K, D3K 했는데 요게 그 일전에 버클리 연구소 그 논문에서도 제가 봤던 것 같은데, 여기 수학적인 공간에서 그 거리를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실제 삼천 공간에서의 거리가 아니고 수학적인 공간에서의 거리를 의미를 해요. 요거 나중에 한번 매스메티카로 한번 돌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고 where we used the lattice vectors connecting nearest neighbor CU sites 해서 그러니까 구리가 서로 구리끼리 연결된 그 구조를 여기서 변수로 표현을 한 겁니다. B1, B2, B3. 구리가 아까 3개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될 수도 있죠. 그죠? 이렇게 3개. 예.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했다. 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그래서 그 아까 D0, D1, D2, D3 그 구리 사이에 그 수학적인 거리를 계산을 해서 적용을 하면 해밀토니안이 다시 이렇게 변형이 된다는 얘기고요. 해밀토니안이 뭐라고 했죠? 아까 에너지라고 했죠. 에너지. 그러니까 거리를, 수학적인 거리를 계산을 해서 어떤 그 에너지를 구한 것 같고요. 그 this Hamiltonian, 아까 요 위에 있던 식 hopping terms of six nearest neighbors on the triangular lattice of the Cooper site. 그래서 그 구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서로 이웃한 그 6개의 그 인접한 구리들이 어떤 그 호핑 텀스, 뭔가 이렇게 탁탁 튀는 어떤 특성들이 발견이 되나 봐요.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 같죠. 그래서 구리 원자들의 배치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The orbital character of the planar hoppings reflects the anisotropy of the d orbitals. 그러니까 그 오비탈이 그 이렇게 원자가 있으면 이렇게 전자 구름이 있죠. 이 오비탈이 비대칭성을 가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예. 그 어떤 그 구리의 배치로 인해서, 이게 다른 논문들의 DFT 모델에서 나왔던 결과랑 좀 비슷하긴 하죠. 다른 논문들에서는 요 구리 원자로 인해서 어떤 뭐 그러니까 수축이 된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또는 저기 이렇게 일그러진다는 표현도 나왔었어요. 요 DFT 모델에서는. 근데 여기 미니멀, 아까 우리 UCI 캘리포니아 어바인 캠퍼스에서 이론적으로 접근한 문서에서도 이런 비대칭성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모델로 계산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 좀 같이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자, 어떤 perturbation theory in epsilon 1 per epsilon. perturbation 하면은 이게 섭동 이런 뜻인데요. 양자역학에서 그 섭동, 그러니까 고전역학에서도 섭동 이론이 나오고 양자역학에서도 섭동이 나옵니다. 그 서로 원자가 여러 개일 때 서로 영향을 줘요. 이제 그것을 perturbation이라고 하고, our derivation of the tight binding model is phenomenal in nature and more microscopic derivation which and for the complex environment of the CUROMs
is left for future. 지금 구리를 그러니까 단순하게 반만 이렇게 교체를 했잖아요. 이 얘기가 지금. 근데 이렇게 단순한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실제 세계에서는 구리가 지금 사실은 LK99만 해도 하나만 대체가 됐죠. 그죠? 이게 더 복잡한 구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따져봐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확산 관계, dispersion relation is given by 자, EK는 D0K 아까 그 수학적 거리 수학적인 공간에서의 거리 변환된 공간에서의 거리는 거리로 인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그게 피겨 2에 나온다. 이걸 얘기하죠. 예. 아까 그 수학적 공간에서의 거리 구리 원자들의 거리를 계산을 하면 에너지가 나온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에너지가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공간이 3차원이잖아요. 3차원인데 요 Z축은 0이라고 가정을 하고서 그러니까 한 층만 보겠다는 거예요. 한 층만. 이렇게 격자가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는 것 중에서 한 층만 본 거예요. 한 층만. 그래서 KZ가 제로일 때 에너지가 이렇게 돼 있는데 showing the bottom flat band. 지금 여기가 저 플랫 밴드가 하나 나왔죠. 요 파란색 플랫 밴드가 하나 나왔고 and the top dispersive band. 확산된 요 밴드가 또 하나 있는데 요게 중요한 게 이제 얘도 플랫하면 얘도 이렇게 플랫하면 더 좋고요. 얘는 이렇게 왜곡이 돼 있기는 한데 지금 여기 딱 닿아 있지는 않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닿아 있으면은 의미가 없는데 닿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연구나는 미니멀 아까 그 이론 저 타이트닝 바인드 이론에서로 봐도 이 플랫 밴드가 나온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As shown in figure 3, our model reproduces the main qualitative features of the two flat band. 그래서 우리 모델은 우리가 제시한 이 모델이 어떤 것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그 어떤 중요한 특징, qualitative 하면은 어떤 양적인 중요한 의미를 그러니까 정량적인 특징을 가지는데 two flat band 그 두 개의 플랫 밴드가 가지는 어떤 정량적인 특징이 여기서도 역시 나타난다 이건데 지금 DFT 이론에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플랫 밴드가 나왔어요. 근데 얘는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은 게 여기 접점이 생겨버렸죠. 이게 접점이 생기면 사실은 플랫 밴드로서의 의미는 사라지지만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내가 지금 그 완벽하게 그 구리를 이렇게 적당한 수량으로 한 게 아니고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3개를 교체를 했잖아요. 3개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플랫 밴드가 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이 보인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But adding further hopping terms would make it possible to change that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뭔가 변수를 더 추가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고 일단 이 모델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여기 TZ 어떤 이 계산하는데 필요한 변수의 최저값을 찾아냈다. 그래서 그 KZ가 파이이고 TZ가 0.25일 때 요런 좋은 밴드 특성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다음에 더 복잡하게 계산을 하더라도 이 변수를 쓰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쭉 보시면 It is noteworthy that the dispersive band energy plus has the same dispersion relation as a single orbital nearest neighbor model on a triangular lattice. 그래서 그러니까 구리를 3개만 대체했으니 이렇게 삼각형 모델의 격자가 됐잖아요. 이런 삼각형 그 격자 모델에서도 그 에너지 밴드의 형태가 여기 싱글 오비탈 그러니까 그 원자가 하나이고 오비탈이 하나인 모델에 적용했던 것처럼 요 삼각형으로 구성된 요 구리에서도 같은 이론을 적용할 수 있더라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기존에 있던 단순 이론도 이 구리가 여러 개로 대체된 이 모델에 쓸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다양한 이론들을 내가 여기 LK99를 나중에 검증하는데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논문이 되겠네요. 예. 그리고 예. 자, 여기 중요한 부분 이제 슈퍼컨덕티비티에서 이제 초전도성에 관해서는 flatband can host a variety of strongly correlated phases including magnetic phases and charge density waves. CDW라는 단어로 다른 논문에 많이 나오는데 요 플랫밴드가 CDW 및 뭐 다양한 현상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우리는 단지 그 초전도성만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제시한 모델이 온사이트 페어링에서 어떤 그 서로 이렇게 한 쌍이 돼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가 봐요. 이제 이런 것들도 발견되고 공식도 이렇게 나온다 라고 해서 이런 자기들의 모델이 F-웨이브 갭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F-웨이브 갭이 그 초전도성을 가지는 어떤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다. 하나의 후보군 중에 하나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F-웨이브 갭 요것이 바로 나중에 허바드 모델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그 제시한 모델을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어쨌든 같은 육각형 구조고 하나는 구리고 하나는 나비죠. 그런데 여기 까만색 쳐져 있죠. 까만색. 요 까만색이 뭐냐면은 그 일종의 특이점이에요. 그 미분 불가능한 지점인데 요 미분 불가능한 지점을 그러니까 더 브룰루앙 존이라고 합니다. 요 브룰루앙 존이라고 하는데 요게 미분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양한 현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에너지를 여기서 흡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또 초전도체가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해요. 초전도체가 그러니까 브룰루앙 존이 생긴다고 해서 초전도체인 거는 아닌데 요런 계산을 해보니 브룰루앙 존이 생긴다. 근데 초전도체들은 브룰루앙 존을 가지고 있다. 뭐 요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쭉 보면은 좀 비슷한 게 있네요. Repulsive interorbital interaction. 그 오비탈이 일그러지는 거. 그러니까 전자 이렇게 산소 원자가 있고 예전에 이렇게 오비탈이 일그러지는 모습들이 예전에 그 버클리 대학교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interorbital interaction that repulsive, 이렇게 밀어내는 repulsive, 이렇게 밀어내는 거, 이제 그런 현상이 자기네들 공식에서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니멀 바인딩 모델에서도 자기들이 제시한 그 모델에서도 그 초전도성을 가지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용이 됐었다 이런 거예요. 예전에도. 그러니 그 LK99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다양한 밴드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in our discussions of superconductivity we have assumed that only the top band contributes. 일단은 우리는 그 밴드 위쪽에 있는 녀석만 초전도에 관여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었고, 그리고 KZ는 0이면 gets very close to Fermi. 그 밑에 있는 밴드가 페르미 레벨에 굉장히 가까워졌다. 페르미 레벨이 뭐였어요? 그 절대 영도에서의 그 전자의 에너지였죠. 이게 가까울수록 좋대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발견한 변수는 이제 KZ가 0일 때, 파이일 때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는 게 중요했었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enerally the question of whether the bottom band and three-dimensional effects can be neglected when studying superconductivity will have to be addressed.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뭐 좀 빼놓은 것들이 있는데 나중에 그 3차원적인 부분도 같이 언급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finally our model assumes a specific substitution site for the Cooper atoms which leads to flat band. 지금 이렇게 6개 중에서
그러니까 안에 또 나쁜 자가 있었죠. 그 리석배 교수님 그 논문을 보면,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원래는 리석배 교수님은 요거 하나만 대체를 했었는데 자기들은 이렇게 세 개를 대체를 했었지만 세 개를 대체하더라도 which leads to flat band가 나왔다. 요렇게 이렇게 플랫 밴드가 나오긴 했었죠. 이게 다소 문제지만 그 플랫 밴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기존의 것들은 지금 몇 개 논문을 다 DFT 이론으로 했지만은 자기네들이 적용한 요 미니멀 바인딩 BIN 바인딩 모델로도 미니멀 바인딩 모델로도 요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but several other possibilities exist. 그러니까 다양한 가능성들이 아직 열려 있다. 예,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진짜 이거는 재료공학이나 물리 전공을 하지 않았으면 좀 읽히기 어려울 수도 있는 논문이었는데요. 굉장히 이론에 집중한 논문이라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DFT 모델 말고도 자기들이 사용한 여기 미니멀 타이트 바인딩 모델을 사용을 했었고, 이게 더 이론적인 거예요. 수치가 아니고 해석, 이론적, 그리고 해석적인 기법으로도 지금 LK99와 관련된 이런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추정될 수 있는 거는 to be continued. 그러니까 다음 논문 기대하시라. 지금 이거를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아마 시간은 좀 걸릴 테지만 요 캘리포니아 어바인 캠퍼스에서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한 논문이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다시 정리하면 미니멀 타이트 바인딩 모델로도 그 초전도성을 가지는 물체들의 특성이 LK99에서 보이긴 하더라. 이제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들여주셔서 감사합니다.